다섯 번째로는 최근에 미일 연합사 창설 가능성과 뭐 한반도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같은 뭐 얘기들이 쭉 이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 미일 이런 연합사 창설 가능성은 일련의 사건들을 그러니까 이제 저것도 이제 내가 한번 순수히 학문적으로 예, 좀 말을 이게 잘라서 해석을 해볼게요. 예, 미일 연합사 창설 가능성 지금 이제 있잖아요. 예, 왜 예. 할까? 전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음,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전쟁을 못해. 네, 그러니까 미국이 연합사 창설을 하려고 노력할 때는 네. 한미 전시작전 총재권을 미국이 행사한다는 가정하에서 저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네, 한국하고선 전쟁 잘하는 그 요인을 해체한다? 안 맞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라는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하고 미국은 그러니까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전시작전 지휘권이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네, 그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 원칙이 유니티 오브 코맨드. 똑똑한 사람 5명이 지휘하는 군대보다 네, 좀 멍청한 장군 한 사람이 지휘하는 군대가 전쟁에 이겨요. 그게 바로 전쟁의 기본 원칙이야. 네, 어느 장군 말을 들을까요?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의 말을. 그래서 그 어느 군대든지 네, 지휘 통제의 단일화. 이게 전쟁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승리에. 그래서 작전 통제권.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이 지휘하는 거는 전쟁에서 이기려고. 더 넓게 말하면 전쟁을 못 나게 하려고. 네, 그래서 미일 연합사 창설 가능성은 지금 일본군은 전쟁하는 군대가 아니에요. 현재. 네. 근데 전쟁하는 군대로 만드는 거야. 미국이 지휘하려고. 보통 국가화가 그 보통 되는 국가가 거군요. 일본군도 이제 총 쏘는 거예요. 예, 예. 지금은 총 못 쏴. 아, 미군이 지휘를 안 해. 일본군은. 예, 너는 탄약이나 날라요. 음, 한국군은 같이 총 쏘는 군대고. 네, 네, 그래서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일본군은 미국의 지휘를 안 받는데 우리는 지휘를 받는다. 우리는 미국이 같이 싸우는 군대니까 지휘를 하는 거고 일본은 같이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서 지휘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미일 연합사 만든다는 건 지휘하겠다는 소리야. 왜냐하면 네. 일본까지 와야지 방위력이 세지니까. 가능성과 한반도 네. 전시 작전권 전환. 만약 네, 네, 미국이 일본과 연합사를 만들고 한국은 네. 작전권을 주겠다는 건 너는 가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죠. 없다는 거죠. 예. 난 일본하고 싸울 테니까 너는 가버려. 그러면 전시작전권 전환이 아니라 미군 철수죠. 아, 그렇게 그러니까 저런 되겠네요. 것도 예. 엄밀하게 말하면은 올바른 질문은 아니지. 아, 그죠? 네. 지금 뭐 같이 근데 얘기들이 같이 따로따로 병립이 된 나오고 얘기가 아니에요.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저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시작전권, 전시작전권이 따로 있잖아요. 네. 평시에는 한국군이 한국군을 지휘하고 네, 네. 미군은 미군을 지휘해. 네. 전쟁 나면은 미군이 전체를 지휘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북한 그것도 예. 전쟁 나면 한국군이 다 미군 되니까 너 덤비지 마. 그런 소리예요. 아, 또 자동적으로 예. 그러니까 한국군이 미군이 되는 거지. 네, 미군의 네. 지휘를 받으니까. 네, 그러네요. 예. 또 이 한 번 이렇게 딱 건드렸을 때 더욱 확실한 명분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미국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예, 위해서 근데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권한은 한 번도 실제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전쟁이 아직 안 났으니까. 네. 전쟁이 나야지 음. 그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그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아직 전쟁이 안 났잖아. 그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전환이라고 쓴 거는 옛날에는 환수라고 그런 말을 우리가 썼다고. 아, 미국 그거 네.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가져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줘 그런 거예요. 그 전환이란 말도 좀 그렇고 아, 네, 네. 한반도 전시작전 통제권 단독 행사라고 해야지 맞지. 아, 그렇게. 또 전환, 새로운 것을. 전환, 네. 환수 이런 건 다 말이 안 돼. 왜? 네. 미군이 가져간 적이 없거든. 네. 왜 안 가져갔을까요? 전쟁이 안 났으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을 막는데 기여를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미일 그 연합사 창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효율적인 미일연합사 예. 창설은 지금은 일본이 전쟁 나면은 네. 미군 혼자가 맡게 돼 있는 거예요. 음, 사실상으로. 네. 근데 일본군도 같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이 30만 그 정도 되잖아요. 3, 40만. 네. 그 미군이 3, 40만 되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음, 그 일본군도 전투하는 군대로 바꿔 놓는 거예요, 미국이. 네. 일본은 이제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미군과 함께 총을 쏘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군과 함께 이미 총을 쐈고. 네. 근데 꼭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뭐랄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과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골이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 되게 예민하게 한미 받아들이시는 전시작전 분들도 있더라고요. 통제권이 국가 자존심의 문제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아, 그러니까 예. 그거는 도대체 공부를 안 한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아니 박사도 그런 놈들이 있어. 아 그런가요? 어. 그러니까 평시에는 한국군은 예. 한국군이 지휘하고 미군은 미군이 지휘하잖아요. 네. 전쟁 나면은 미군이 지휘한다. 그럼 전쟁이 뭔데? 전쟁이 뭐예요?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은 미군이 지휘한다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게 말이 되느냐? 우리가 독립국가인데 아, 왜 미국이 왜 미국이 지휘를 하냐? 지휘하느냐? 한반도의 전쟁인데. 그걸 모르죠, 그죠?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뭐 엘리트들도 모르니까 네. 북한이 탱크가 500대가 막 밀고 내려와. 네. 그러면 그건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걸 전쟁이냐고 500대가. 보기 위해서 예. 한국군 대장하고 미군 대장이 만나. 네, 네. 이거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대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 아니야. 아, 그 우리 그 각성에 싸우면 돼. 한국군이 가서. 네. 전쟁이 아니니까 우리가 한잔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전쟁이라고 합의를 했어. 네. 그러면 그 합의로 전쟁이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요. 국방장관끼리 만나. 그 두 국방장관이 이거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 예 이거 전쟁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전시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전시가 선포되면서 네, 네. 군사 용어로는 데프콘 3가 선포돼. 네. 그러면서 한국군이 미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 과정도 꽤 있네요. 전시가 그러니까 선포되기 전까지의 우리나라 과정도. 예. 사령관, 네. 우리나라 장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거 전시 아닙니다. 그러고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영원히 갖고 할 수가 없어. 아. 그러면 그때 전쟁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가 그냥 싸우면 돼. 아. 연평해전 뭐예요? 예. 전쟁이 아니에요. 연평해전은 전쟁이 아니야. 근데 그거는 네. 미군 사령관하고 한국 사령관이 만나서 이거 전시조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이 그냥 싸운 거예요, 혼자. 네. 북한하고. 그래서 그거는 순수히 법으로 말하면 평시에 한국군이 북한하고 싸운 거예요. 천안함 사건 이런 거죠, 뭐. 네. 그거 할 때 우리가 미군한테 이거 전쟁이 전시 상태 선포할까라고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아, 그 정도는 그럼 예. 그래서 내가 탱크 500대 오는 거가 전쟁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대가 오는 것이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네. 500대가 와도 안 될 500대가 와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럼, 대통령이 예.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은 북한이 다 내려와도 전쟁 아니라고 그러면은 아, 미군이 행사 못 해요. 그러니까 독립 주권의 문제가 아니야. 네. 그 전시를 선포하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러네요. 예. 이 내용들 정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다 모르지. 예. 그러니까 박사라는 인간이 앉아가지고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으면은 미국이 전쟁 못하게 하면 북한이 와도 우리가 할 일이 없대. 아,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나요? 얘기하는 사람을 봤다니까 내가. 박사가. 그거는 완전 잘못 그러면 알고 그냥 있는 싸우다가 거예요. 예, 북한이 막 우리가 그냥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다가 예. 네. 이제 상황을 보고서 네. 이거 전시 선포하고 당신이 다 지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전에 먼저 그런 이유는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이 나게 됐을 경우에 당신네들은 미군 100만하고 싸워야 돼. 왜 한국군이 100만이 다 미군이 되니까. 그거를 북한한테 알려줌으로써 전쟁할 엄두를 못 내게 억지가 만드는 되는 거예요. 거군요. 전쟁 억제력을 위해서 예. 전쟁 나면은 미군이 지휘한다라는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심플한 것만 알아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시 작전 통제권, 전시 작전 통제권이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전시가 되기 위해서 법적인
지금은 법적으로 전시다를 선포할 권리가 네. 우리 대통령한테 있다는 그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근데 그거 어떻게 예, 자존심의 문제고 주권의 그러네요. 문제야. 예. 전쟁 전술과 전쟁 전략의 음, 문제지. 예. 아주 유명한 교수가 유명한 국제정치학 교수가 이게 자존심의 문제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 이게 좀, 어떻게 자존심의 예. 문제야? 전략의 문제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이 개념이 아,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 학자들이 아니 그거는 한국 대통령이 전시를 선포할 권리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네. 거냐고. 그럼 미국 학자들은 약간 좀 미국 어이없어하는 사람들도 어이없어 하는 있겠네. 사람도 있고 가져가라고. 아, 그러면은 우리는 약간 갖고 가라는 우리는 게. 옆에서 도와주는 게 더 편해. 네. 우리가 왜 책임을 지니? 아, 네가 다 하지. 그리고 우린 옆에서 도와줄게. 네.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네가 도와주자고 네가 해 임마 하고 한 곳이 이승만 박사의 그 전시작. 네. 이승만 박사는 전시작품 통제권이 아니라 다 줬어요. 네가 다 해 하고서. 아, 그래서 그때는 전시평시란 말이 없었어. 네. 그 전시평시가 생긴 게 김영삼 대통령 때 네. 하도 폼 잡으려고 그러니까 네가 가져. 아, 평생 네가 해라 해서 준 거예요. 그것도 또 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 자존심 생긴 때문에. 일들이었네요, 다 그럼. 그 미국은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은 저거 주면 갖고 와라고 그래요. 아, 안 내가 그래도 우리 둘이 예, 동맹인데 예, 전쟁 나면 내가 도와주는 거하고 전쟁 나면 내가 돕고 싶은 것만 돕는 거하고 나한테는 뭐가 편해요. 돕고 싶은 것만 돕는 게 더 편하죠. 당연하지.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그렇지. 보면은 예, 네, 그래서 또 그런 그 심플한 원리를 모르고 네, 대통령 후보들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라도 이제 이런 또 강의를 듣고서 잘 이 개념들을 탑재를 해야겠습니다. 또 이런 거를 알아야지 막 이런 그게 좌파 자존- 이상한 소리를 다 깰 수가 자존심의 있으니까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예. 전략과 전쟁과 평화의 문제죠. 예. 그 유럽은 뭐 영국군은 미군 지휘 안 받나? 음. 나토 사령관은 무조건 미국 사람이에요. 네. 나토에 그 몇십 나라가 와 있는데 미국 사령관이 지휘하면 그럼 영국도 미국 사령관 말 들어야 되고 독일도 미국 사령관 말 들어야 되는데 걔네들은 뭐 자존심이 없나 그러면은? 네. 근데 그런 나라들은 이제 그런 자존심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전략의 차원에서 미국이 접근하는 총사령관을 해야지 소련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라. 영국군이 총사령하는 것보다 이태리군이 총사령관 하는 것보다 네. 미군이 총사령관 하는 게 훨씬 전쟁 막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그 그런 질문 아주 잘하신 거예요. 예. 몇 개 없어서 그런 제가 몇 개 그냥 의미에서. 쭉쭉 넣었습니다. 예. 아, 왜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총선 때문에 너무 이런 좀 주제들, 기사들이 이렇게 막 묻히는데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가지고. 저건 나는 이제 어디 예. 내 안보 강의하러 가면 저걸 다 설명해 주는데 아, 예, 예. 정말 그 아주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어요. 근데 보통 안보 강의라고 하면 안보 쪽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뭐 분들이 듣는 강의겠죠. 공무원들 예. 높은 사람들 뭐 아, 뭐 대령이 뭐 북한이 핵 만들면 그게 우리 거라고 그러기도 하니까. 근데 그 대령한테 예.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뭘 어떻게 말하셨나요? 아니 어떤 대령이 네, 아 교수님 내 북한이 핵 만드는 건 반대지만은 예. 저것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면 우리 거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아, 네. 그 우리에 당신은 포함이 안 돼요. 나도 아. 포함이 안 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핵을 만들면 통일을 북한이 할 테니까. 음, 그렇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대령이.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마 기저에 당연히 한국 주도로 북한이 핵을 가져도 통일을 할 우리가 거니까 이긴다라는 예, 예. 그런 게 어디 있어? 예.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밀리게 되죠. 솔직히 그런 핵을 가진 놈한테 조건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예.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핵을 안 갖고 킬체인을 가지면은 네. 우리가 그 핵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먼저 공격할 만한 깡이 있어야지 그것도 말이 되는 네. 거예요.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네. 아유 우리는 먼저는 못 때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참 정말 지도자가 중요한 문제겠네요. 그쯤까지 가면은. 우리가 핵이 없으면 무조건 진다는 아닌 거가 되는 이유는 예. 과학이 발달해서 킬체인을 우리가 완벽한 걸 갖고 있으면은
북한 핵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막을 수가 있으려면 먼저 때려야 돼. 반드시. 근데 그럴 용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네.